홍콩 다교이핑로 5번 길에는 양철로 만든 조립식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이 집이 지어진 지는 40여 년이 지났는데 처음부터 주거지역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돼지 사육장이었던 곳이 도시가 개발되면서 악취로 민원이 들어오자 급한 대로 양철판을 이어붙여 집을 만든 후 사람이 사는 집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는 오래전부터 4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가장인 탄청휘와 그의 아내 당은이 그리고 올해 10살인 큰딸 탄샤오웬과 8살인 탄샤오행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홍콩 중문대학 행정실에서 20년 넘게 근무하고 있는 탄청휘는 평소에 아주 검소하고 사치를 모르며 오로지 집과 아내밖에 모르고 사는 성실한 남편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당은이 또한 장난감 회사 경리로 일하고 있어 그들은 서로 바쁜 일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2009년 7월 6일) 오전 중문대학 행정실이 소란스러웠습니다. 어서 전화해봐. 지금 출근 시간이 한참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출근을 안 하실 분이 아니잖아. 오전에 결제 올려서 사인받고 결산 신청을 해야 하는데 왜 연락을 안 받으신다는 거야? 저도 해봤는데요. 전화기도 꺼 있으시고 집 전화도 안 받으시는데요. 아니, 팀장님이 이럴 분이 아닌데. 이거 이상한데. 행정실 직원들은 평소에 단 한 번도 결근한 적이 없이 성실했던 탄청이가 결근하자 분명 그의 신변에 무슨 일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맞다. 그 직원 비상 연락망이 있으니까 팀장님 사모님한테 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 직원은 팀장이 전화를 받지 않자 그의 아내인 당은이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도 전화를 받지 않았고 2시간 동안 수차례 전화를 하던 직원이 포기하고 끊으려던 순간 여보세요? 잠시 후 한 남성이 단총의 아내 당은이의 핸드폰을 받았습니다. 네. 그거 당은이 사모님 핸드폰 아닌가요? 저는 단총이 사촌입니다. 은희는 얼마 전에 가족하고 중국 동북성으로 여행을 간다고 말하고 떠났는데요. 여행을요? 네. 애들도 다 데려갔어요.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긴 행정실 직원은 탄청이가 행정실에 20년 동안 근무하면서 여행 갈 때 단 한 번도 행정실에 보고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탄의 아버님이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어 효자로 소문난 아들이 아버지 병간호를 놔두고 갑작스럽게 여행을 떠났을 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직원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실종자가 살고 있다는 핑체로 있는 양철집으로 출발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자 양철집에는 탄의 차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었고 수일 동안 이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실례합니다. 계세요? 경찰은 집 주위를 수색하던 중 한쪽 창고방에서 40, 50대로 보이는 남성이 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그에게 다가가 에이, 선생님! 네. 여기 혹시 여기 사세요? 네. 그럼 여기가 탄청 시댁이 많은 거죠? 네, 맞아요. 그럼 실례합니다만 그쪽은
탄청이 씨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탄정이 사촌 동생입니다. 중국 광동성에 살다 왔고요. 그런데 탄청이 씨는 집에 없나 봐요? 네, 애들 데리고 잠시 중국에 다녀온다고 하고 얼마 전에 떠났습니다. 아유, 그러시구나. 주위분들이 탄씨 가져가고 연락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기 탄씨 집 문 좀 열어주실 수 있나요? 아니요. 저는 그 집 열쇠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밭일이 많아서. 알았습니다. 경찰은 혹시 주민들이 마지막으로 탄 가족을 목격한 것이 언제인지 알아보기 위해 이웃 주민을 찾아 나섰습니다. 탄의 집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골목길 주택단지를 찾아갔습니다. 이제 실례합니다. 계세요? 그때 집안에서 한 노인이 현관문을 열며 급하게 신발을 신고 나왔는데 에이, 경찰 양반들이 어쩐 일이신가? 저 영감님, 다름이 아니라 저 건너편에 함석으로 지어진 조립식 건물 있죠? 탄시네. 맞아요. 최근에 가족들 보신 적 있으신가? 본 적은 없는데, 얼마 전에 이상한 소리를 들어서. 이상한 소리라뇨? 그게 아마 지금 저녁 11시 50분쯤일 거야. 그날따라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장마철이기도 하기도 했지만 비에 천둥 번개 아주 난리도 아니었다고. 그런데요? 잠자리에 들려고 이불을 깔고 있는데 어디서 비명소리가 들리더라고. 알다시피 이 근처에 사는 사람이라고 해봐야 우리 집하고 탄신의 집하고 저 건너편의 후시 말고는 사람 자체가 없단 말이야. 사람 왕래도 좋고 말이지. 비명 소리가 들려요? 그래. 그런데 하도 천둥도 치고 비도 많이 오고 해서 나는 그냥 별일이 아니겠지 하고 잠을 자기는 했는데 뭔가 깨림직하더란 말이지. 선생님, 그게 그때가 7월 5일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탄천 씨 집도 항상 저렇게 잠겨 있나 봐요? 잠기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그 탄씨 사촌 쉬봉촌이 수시로 잠그고 열었다 들어갔다 나왔다고 다 하고 있는데. 그분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요? 경찰은 다시 탄 씨의 집으로 돌아가 쉬봉촌을 불러내 열쇠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준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제서야 저기 탄이 살고 있는 집 열쇠를 말씀하신 거였구나. 저는 창고 열쇠 가져오라고 하신 줄 알고 뭔가 착각을 했네요. 봉초는 자신이 생활하는 컨테이너로 들어가 방문을 열기 위해 열쇠 꾸러미를 들고 나왔습니다. 반장은 방문을 여는 그의 손에 찢어진 상처가 난 자국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 반장은 그의 상처를 보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이
탄의 집을 열고 들어가자 집안은 온통 쓰레기와 악취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벽면에서 혈흔으로 의심되는 자국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 반장님, 여기 걸레 같은 곳으로 혈흔을 준 자국이 남아 있는데요? 카드하고 지갑도 모두 여기 있습니다. 왜 저 사촌 쉬풍촌이라는 사람이 이 방문을 열지 않으려고 했는지 이유를 알겠구만. 가서 쉬풍촌을 검거하고 취조실로 데려가지. 네, 알겠습니다. 루 형사는 탄청유의 금융 기록을 검사하던 중 이상한 거래 내역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7월 5일 낮 3시 2분 누군가 성수역 근처 현금 지급기에서 카드를 삽입한 후 돈을 인출하려 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비밀번호를 연속으로 3번 틀리는 바람에 돈을 인출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현금 지급기 CCTV에 찍힌 남성을 조사하던 중 돈을 인출하려 한 사람이 쉬펑촌이란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취조실에서 조사가 시작된 펑촌은 선생님, 손 좀 잠깐. 손은 왜 그러신 거예요? 이 손이요? 펑촌은 다친 손을 뒤로 감추려 하며 창고에서 물건 고치느라 그 망치질을 하다가 손가락을 때려서 그렇습니다. 그럼 언제 그러신 거예요? 글쎄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왜 그러시는데요? 경찰은 현금 지급기 CCTV에 찍혀있던 사진을 보여주며 2009년 7월 5일 오후 3시 2분 왜 단청유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성수역 현금 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려고 한 겁니까? 이거요? 이거는 단이 저한테 돈 심부름을 시켜서 다녀온 거예요. 그때 반장은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부검 결과 단청유 씨가 사망한 시간이 7월 5일 11시 30분으로 나왔는데 이 사망한 사람이 당신한테 카드를 주면서 이 돈을 찾아오라고 했다고요. 펑초는 경찰이 모든 증거를 제시하자 그제서야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실 홍콩에 거주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일하러 왔습니다. 그 사촌형 단청이가 집을 개조해서 새로 짓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고향에서 노느니 차라리 홍콩에 있는 사촌형 집에 가서 집 짓는 것도 도와주고 용돈도 좀 받아오라고 해서 오게 됐습니다. 그럼 돈은 그날 받은 건가요? 네, 하루 일당으로 280 홍콩 달러를 받기로 했습니다. 펑촌과 타는 처음부터 합의한 대로 집을 짓기로 했으나 펑촌은 벽돌 싸는 것과 미장 기술 말고는 전기 공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전혀 할 줄 몰랐습니다. 타는 돈을 별로 들이지 않고 고향에서 집 짓는 기술이 있다는 사촌 동생을 데려와 집을 지으려 했으나 펑촌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것을 알고 4,000평 대지 위에 비어있는 컨테이너 하나를 주며 돌아가기 전에 그곳에서 쉬다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펑촌이 가장인 탄만 살해한 것이 아니라 전 가족을 살해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럼 탄 가족을 전부 살해한 겁니까? 네. 도대체 탄 가족은 왜 살해한 겁니까? 펑촌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탄의 아내와 내연관계로 지냈다는 등 돈관계가 복잡했다는 등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횡설수설했습니다. 탄씨 아내하고 바람을 피웠다고요.
주이소는 아주 착한 아내였다고 하던데. 뭐 그건 그렇고. 그럼 시신은 어디에 묻은 겁니까? 경찰은 탄 가죽의 시신을 찾기 위해 봉촌의 두 손에 수갑을 채우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찰은 봉촌이 지금 비록 자백을 하고는 있지만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백만으로는 유죄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반드시 시신을 처리한 곳을 알아내려 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는 것이 두려웠던 봉촌은 지금 서 있으신 곳에 묻었습니다. 네? 서 있는데요? 루영사는 발 아래를 바라보며 아니, 이 시멘트 바닥에 시신을 묻었단 말입니까? 이렇게 단단한데. 경찰은 포크레인을 불러 시멘트 바닥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딱딱한 시멘트 바닥은 장비를 가져와 파헤쳐도 쉽사리 파지지 않았고 경찰은 어쩔 수 없이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바닥을 파내기 시작한 지 6시간 정도가 지나자 깊이 약 3m 정도 아래에서 4구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가장 아래에는 단청 위에 시신이 깔려 있었고 그 위에는 당은이와 자녀들의 시신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특히 탄의 시신에서는 65차례 칼에 찔린 상처가 남아 있었는데 아무리 금전적인 관계나 원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할 수 있을까? 아이, 그렇게 말입니다. 원한 관계치고는 아주 심한 감정의 상처가 있었나 봅니다. 탄의 몸에는 움직일 수 없게 쇠사슬로 묶여 있었고 그의 아내 당은이의 몸에는 노란색 밧줄로 두 손과 발이 묶여진 채 고개가 뒤로 꺾여 검정색 비닐봉투가 씌어져 있어 질식한 채 사망해 있었습니다. 경찰은 너무도 잔인하게 살해한 봉촌에게 살해한 동기를 물었는데 이제 사실 처음 홍콩에 들어와서 사촌 형 집을 고친다고 일을 시작할 때는 형이 일당으로 280 홍콩 달러를 주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러더니 한참 있다가 집 짓는 것을 포기하고 저한테 공사장 인부로 소개를 시켜줄 테니까 거기에서 돈을 벌어서 중국으로 돌아가는 게 어떻겠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를 구했으니까. 네, 형이 일자리를 구해서 공사 현장에서 벽돌 쌓고 미장하는 일을 했죠. 아니, 그런데 왜 사촌형 탄을 살해했습니까? 그렇게 일자리도 알아봐주고 돈도 벌 수 있게 해줬는데 말이에요. 돈은 그놈이 더 벌었습니다. 탄 씨가 돈을 더 벌어요? 제가 공사장에서 일하고 돈을 직접 받으면 불법 체류자가 되니까 자기가 받아서 준다고 하더라고요. 공사장에서도 그렇게 말했고요. 그래서 저는 매일 탄한테 280 홍콩 달러를 일당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공사장에서 쉬는 시간에 옆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루에 500 홍콩 달러씩을 받는다고요. 그동안 사촌형 탄이 반절을 가로채고 나머지를 저한테 줬다는 걸 처음 알게 됐죠. 이거 탄이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고 말았군요. 저도 고향집에 고등학교 다니는 두 딸이 있습니다. 저도 애들 가르치려고 홍콩에 돈 벌려고 들어왔단 말입니다. 경비 드린다고 빚내서 고생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고향에 있는 와이프는 지금도 빚 갚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사람 돈을 가로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다고 사람을 저렇게 살해하면 어떡합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을 때 그 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빌려달라고도 했고요. 그랬더니 저를 완전히 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010년 10월 28일) 홍콩 법원은 슈퐁촌이 진술한 당은이와의 불륜 관계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신빙성이 없어 사건과 무관해 보이며 탄과의 금전적인 관계가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2010년 11월 23일 법원은 탄의 일가족을 살해한 슈퐁촌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 12월 16일 그는 어린 시절 정신질환을 겪어 선처를 바란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뜻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길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길리였습니다.